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시장은 나름대로 양호했죠. 코스피 지수 0.35% 상승, 코스닥 지수 역시 상대적인 강세를 이루면서 0.88% 상승했으니까요. 종목별 장세 연출처럼 느껴지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특징적으로 테마를 이루면서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요일 기준으로 3차 대유행 이후 최대 소식,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 이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화이자, 모더나 10억 회분 국내 생산 합의 중, 바로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이 관련주로 엮여지는 한미약품 6% 상승했고요. 한미사이언스 역시 같은 맥락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이 두 종목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항상 한미약품 관련주가 움직이면 한미사이언스가 먼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먼저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 고점 때까지 치솟는 흐름이 좀 나왔죠. 한미약품은 그거보다 좀 못 미치고요. 하지만 전 고점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 잠깐 뉴스를 살펴보면은요. 이미 지난 7월 1일 날 나왔었던 뉴스예요. 그런데 여기 3억 도즈, 바로 요런 부분인데 이것이 10억 도즈까지 늘어난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지금 돌았죠. 국내 생산 협의. 이러면서 상승 마감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두 종목,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10억 도즈까지 늘어나고 그 관련해서 혜택을 입는다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분은 커질 거고요. 그 이익도 나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더불어서 오늘 셀트리온주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에서 셀트리온 2.6% 상승, 셀트리온 헬스케어 1.57% 상승, 셀트리온 제약 3.2% 상승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라고 있죠. 이것이 감마 변이 동물 실험에서 효능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감마 변이요. 그런 점에서 셀트리온 전반적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앞서 봤었던 이 한미약품이라든가 아니면은 한미사이언스 이러한 종목군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관련주였었던 바이오니아, 진매트릭스 이러한 종목에 비해서 탄력이 둔화된 것은 분명하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일단은 새로운 주도주 형성이 됐고요. 이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 개념으로 이제 나타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더불어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 10만원 선 정도 여기 정도 선까지 보시고 접근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돌파하고 약간 미끄러져 내립니다. 그런데 장 마감 이후에 그 효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 외 단일가에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버릴 자리에서는 일단 버리고 보는 것이 맞지 않았던가. 저는 항상 분석상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살 자리에서는 분석 결과 사야 되는 자리였고 팔 자리에서는 팔 자리였더라.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거기에서 비싸게 더 주고 사고 더 낮게 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신풍제약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악재로 작용해서
내일 증시에서 약간 밀릴 흐름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분 좀 아직까지는 박스권 좀 크지만은요, 8만원에서 10만원의 박스권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테마로 일었었던 종목군들 중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즉 우주항공, 이 관련 테마가 급등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개별적인 뉴스,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은요, 뭐 실적 개선 확연하다, 이건 이제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 그 이외에는 뉴스가 없잖아요. 버진 갤럭틱이라고 우주여행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주항공. 실질적으로 우주여행을 개시하는데 11일날 합니다. 11일날, 이번 주죠. 그와 무슨 이유가, 상승의 이유가 연관이 있느냐 하지만은요, 테마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테마가 일어나면 그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 우리나라 군에서 국산 SLBM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요. 이거 북한에서 이거 성공했다 뭐 그래가지고 시끌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 바로 시험 발사 성공했는데, 이거 수중에서 실질적으로 시험 발사 성공한 나라가 몇 나라 안 되더라고요. 북한에서 수중 시험 했다, 성공했다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과거에 뉴스에서 접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먼저 성공한 것 같네요. 그러므로 인해서 방산,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전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이 우주항공 관련주에서 첫 번째 손가락을 꼽는다 그랬었죠. 오늘 10% 넘게 급등을 하는데요. 이 방산 관련, 우주항공 관련주는 여전히 뭐 향후에도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LIG 넥스원, 그리고 중소형주에서 세트랙 I 같은 경우는 오늘 전 고점이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런 점에서 긍정적인 흐름, 앞으로도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좀 보여줬어요. 그 대표주로 한전산업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유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후보죠. 두 대선 후보, 탈원전에 대해서 비판 행보를 본격화했다. 탈원전 비판, 그러면은 원전에는 수혜를 받는 거죠. 대통령 후보, 유력한 후보가 그런 발언을 했고 행보를 본격화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정책 테마로 이제 얽히기 시작하는 거죠. 원자력 발전이. 이러한 부분은 다른 후보도 뭐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새로운 이슈 하나 더 얹으니까요.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건 충분해 보입니다. 더불어서 두산중공업은 저는 이제 대장주이자 주도주라고 했었죠. 오늘 상대적으로 약화된 흐름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난주부터 바닥은 찍었습니다. 24,000원 아래 바닥은 찍었습니다. 상승 흐름 나옵니다 라고 하는데요. 앞에 있었던 이러한 박스권 상단 충분히 돌파 가능해 보이니까요. 긍정적으로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카카오게임즈,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그러면서 지금 시가총액 2위까지도 이제 눈앞에 두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요,
16%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종가상은 6% 급등했지만 이 부분 오딘 기억나시죠? 예, 신작 게임 매출 1위 거기에다가 그동안 뭐 1위를 뭐 굳건하게 지켰었던 리니지 형제 NC소프트요. 제치고 올라섰다는 점에서 축포를 터뜨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최대 저항선 75,000원 선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그 윗단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오버슈팅이라고 보여져요. 오버슈팅, 즉 과한 상승.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로는 좀 부담스럽고요. 조정시 관점으로 매수는 생각을 하시고요. 추가 상승에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더불어서 카카오 한번 보시죠. 자회사 카카오 게임즈가 저렇게 급등하는데 카카오 움직이지 않겠어? 라고 했지만 오히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죠. 그 부분은 카카오 게임즈가 뭐 연초부터 상승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자회사 상장 이슈, 그러한 것이 이미 반영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여전히 카카오는 뭐 여기 173,000원 최고점 상단, 그리고 아래로 21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15만원 초반, 여기에 박스권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HMM이 급등했습니다. 7% 넘는 급등. 이거 왜 그랬느냐? 뭐 지난 주 후반이죠. 후반에 SCFI, 즉 유럽, 미국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이요. 컨테이너 화물선. 이게 이제 지난주에 3.2% 상승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바로 그것이 뉴스로 오늘 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당연히 해운임 지수가 계속 초급등을 하니까 그 기대감 당연히 있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일단은 여기서 5만원을 돌파해서 다시 상승 추세로 갈 것이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버행 이슈, 산업은행이 전환한 사채 물량, 그 이슈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5만원권, 일단은 그 상단, 그리고 하단부는 4만원에 박스권 전략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추격 매수는 부담이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삼성전기가 6% 가까운 급등세를 보입니다. 6% 초급등이죠? 초급등입니다. 오늘 특별히 나온 뉴스는 없는데요. 기관에서 레포트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레포트가 27만원 목표가로 제시를 하면서 레포트를 내보냈거든요. 그러면은 어제 종가, 지난 금요일 종가로 놓고 보면은요, 17만 7천원이니까 50%가 넘는 목표가 제시예요. 대형주인데. 그러다 보니 오늘 외국인의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같이 들어오면서 급등세를 이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 경쟁사에 코로나 문제가 좀 생겼다라는 뉴스도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그 반사수에 삼성전자가 가져갈 것이다라는 뉴스도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꾸준히 저평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부분 이제 실타래를 풀었다라는 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조종시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텐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함께 하시면서 저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